마귀 할멈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신은 어떤 신인가? 마구 할미와 마귀 할멈의 수수께끼는 무엇인가? 창조의 여신이었던 마구 할미가 어떻게 우리 신화에서 소외되어 갔는지 알아보자.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다시 만나는 우리 신화라는 제목을 내걸고 했던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어제 강의와 이제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신 가운데서도 특히 마구할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구할미와 마귀할멈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수수께끼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현장 조사를 갔다가 그 경기도 양주에 간 일이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양주 출신들 계십니까? 경기도 양주에 가면 거기 뭐 가남리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가남리의 마을 회관에 그 노인정이라고 하는데 찾아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채록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전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제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노고할미 이야기. 노고할미. 이 양주 사람들이, 양주 할아버지들이 전 노고할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인데, 전 노고할미가 몸집이 얼마나 큰지, 네. 한번 오줌을 누는데, 네. 그 양주에 노고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노고산이라는 산이 있고, 또 하나는 불국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산 정상에 다리를 하나씩 딱 걸치고 오줌을 쫙 넣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오줌발이 얼마나 센지. 저 멀리 있는 그 문학재 고개라는 그 고개가 양주에 가면 있어요. 그 문학재 고개에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오줌발에 맞아서 깨져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문학재 고개 가면 노고할미의 오줌발에 맞은 깨진 바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양주 지나는 길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 확인을. 근데 어떤 이제 한 노인이 저 노고할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노인들도 자기가 아는 노고할미 얘기를 또 거들어요. 이제 그런 단편적인 얘기지만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 노고할미는 아주 마음이 인자한 분이야. 사람들을 절대로 악하게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다른 노인이 맞아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고산에 산성이 있대요. 산성. 우리나라 산에 산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고산에 있는 산성을 노고할미가 쌓았다는 거예요. 왜 쌓았는지는 모르죠. 근데 왜 쌓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양주에 현장 조사를 갔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노고할미의 이야기의 뜻을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자료를 쭉 뒤지는 가운데서 또 비슷한 얘기들을 여러 군데서 제가 만났어요. 그 한 가지는 어떤 건가 하면 저기 강원도에 가면 삼척 아시죠? 네, 삼척. 삼척에 가면 서구할미가 있습니다.
서구할미. 할미는 할미인데 이름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 삼척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이 서구할미는 노고할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삼척 사람들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구할미는 좀 마음씨가 좀 고약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어린애들한테 그야말로 병에 걸리게 해요. 애들이 막 크게 홍역을 앓게 하거나, 이런 병에 걸리게 병을 주는 할머니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서구할미가 백월산이라는 삼척에 있는 산에 바위 동굴 속에 사는데, 거기 살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말이죠, 그냥 안 둬요.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다시 말해서 그 재물을 바치고 좀 잘 해달라고 봐달라고 살살 빌고 지나가면 그냥 보내주지만, 빌지 않고 그냥 재물도 안 바치고 지나가면 나타나서 그야말로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할미란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아주 요염한 아리따운 요염한 아가씨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총각들을 홀리는 그런 이미지를 서구할미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서구할미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아까 그 요염한 처녀처럼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말이죠.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 다음에 코가 매부리코, 낚시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손톱이 아주 가는데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그 동화책이나 그 애니메이션에서 만나는 마귀 할멈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백설공주나 무슨 헨젤과 그레텔 이런 이야기에서 만나는 마귀 할멈의 모습이 아주 이 서구할미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할미는 할미인데 이 노고할미와 서구할미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할머니가 되었는가? 또 다른 질문은,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양주의 노고할미와 삼척의 서구할미를 얘기를 했는데 두 할머니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서로 다른 할머니의 두 모습에서 오늘 말하자면 마고할미와 마귀할멈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노고할미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노고할미 얘기하면서 몇몇 노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노고할미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세찬 오줌발. 네? 좀 칠판에 쓰기가 좀 뭐한데. 두 번째는 뭡니까? 거대한 몸집, 그죠? 거대한 몸집. 세 번째는 뭡니까? 산성을 쌓았어요. 왜? 쓸데없이. 이게 노고할미의 지금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인데 저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줌발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기 남자 청중들도 있는데, 여자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화장실 가서 오줌 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자꾸 힐끗. 어렸을 때는 그거 하죠. 누가 오줌을 멀리. 이거 시합하죠. 그게 뭔가 하면 결국 그거예요. 누구 힘이 더 센가. 그죠? 이 주먹 자랑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줌발을 가지고 누구 힘이 더 센가. 이 자랑을 하죠. 결국 이
세찬 오줌빨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 노고할미가 뭔가 아주 세다. 대단히 센 여자다. 대단히 센 여신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뭐가 셉니까? 여자들이 오줌빨이 세다는 건 말이죠. 뭡니까? 뭔가 잘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잘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왜 지철로 왕이, 상승유사에 보면 지철로 왕이, 거시기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 데서도 부인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가 전국적으로 일주를 하면서 부인 구하러, 왕후 구하러 다녔죠. 왕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지점을 지나는데 우물가가 있는데 저 옆에 딱 보니까, 그야말로 대변이, 똥이 이따만하게 굵은 게 딱 있다는 거 보고, 이게 누구냐? 누가 이걸 놓은 거냐?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가니까, 몸집이 아주 큰 처녀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임금님의 부인은 이 사람이다.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지철로 왕의 부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네. 몸집이 크죠. 큰 사람은 그것도 크다. 문제는 그게 결국 뭔가요? 결국은 힘이 세다는 것이고 그것은 뭐를 잘 낳는다는 것이고 대단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 세찬 오줌빨이 상징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할머니가 생산력이 강하면 얼마나 강할까? 그죠? 뭐 최근에 영국인가 어디 60대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고 그래서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할머니가 뭔가 강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노고할미, 서구할미 할 때 이 할미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죠. 오늘날 그냥 할머니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원래 어원을 따지고 보면 할머니라는 뜻이 아니죠. 저 할미라는 말은 원래 한이라는 말에 어미가 붙은 거죠. 어미가 이거 어원을 따지는 국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한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하죠. 그때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이라는 것은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는 뜻이에요. 어미라는 것은 어머니고. 그러면 한 어미는 풀면 어떻게 됩니까? 큰엄마.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그 큰아버지의 부인이라는 의미에서 큰엄마가 아니고 저 큰 어머니라는 것은 아주 몸집이 큰 어머니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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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바로 그 기원에 있는 큰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노고할미의 할미의 모습에서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저 노고할미가 뭔가를 만들던, 그죠? 성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성을 쌓는 것도 뭐 없던 것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뭔가를 만들던 여자였다.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던 여신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세찬 오줌빨과 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거대한 몸. 거대한 몸이에요. 되게 신들의 몸은 커요. 신들의 몸이 왜 큰가? 창조 여신은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격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그것은 자연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 여신은 자연 자체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거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거대해요. 그 거대한 자연 속의 인간은 그냥 벌레와 같은, 점과 같은 존재죠. 그런 인간이 자연의 모습을 볼 때, 무슨 그 소인국의 소인처럼 자연을 상상했겠습니까? 당연히 그야말로 인간의 그 상상력,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대한 몸으로 상상을 했겠죠.
바로 이런 그 여신의 거대한 몸을 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노고할미 역시 우리 신화의 노고할미 역시 구체적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구전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소실됐어요. 그러나 노고할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저 노고할미가 바로 창조 여신이었다. 본래는 창조 여신이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잠깐 볼까요? 뭡니까 이거? 여기 지금 제목 옆에 있는 뭐 할머니죠. 누굽니까? 마구할미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마구할미가 아니죠. 저 이름은 설문대할망. 이분이 바로 설문대할망입니다. 제주도 말에 할망, 하루방, 할망, 뭐 이거 할머니라는 뜻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설문대할망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야말로 신인데, 제주도의 신인데, 이건 아마도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전국체전에서 지금 성화를 붙이죠, 불을? 설문대할망의 손에 올라가서 아마 전국체전에서 그 제주도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로 이 설문대할망의 형상을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체전에 선보였던 것을 아마 이거 찍어서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도에도 말이죠. 이 노고할미하고 비슷한 할머니가 있는데 그 이름이 설문대할망이에요. 뭐 선문대할망 하기도 하고 설문대할망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제주도의 설문대할망도 이 얼마나 몸집이 큰지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설문대할망이 빨래를 하는데 몸이 너무 커가지고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빨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몸을 한라산에 쭉 기대고 그다음에 저 밑에 이제 그 제주도에 관탈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을 빨래판 삼아서 거기다 이제 빨래를 넣고 손으로 하기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슬슬 밀어서 빨래를 합니다. 선문대할망이. 왜 빨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이 너무 커서 그런 식으로 빨래를 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설문대할망도 노고할미처럼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그 거대한 몸집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대할망 역시 본래는 창조 여신이었을 것이다. 제주도를 창조한, 제주도를 만든 창조 여신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설문대할망의 다른 이야기에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제주도에 한라산 있죠? 너무 높게 그렸나? 제주도에 한라산이 이렇게 있는데 한라산 중간 산간에 보면 조그만 산들이 있어요. 기생화산이라고도 하고 조그만. 이 제주도 말로 뭐라 그러죠? 오름. 오름이라고 하죠. 오름. 제주도의 이 한라산과 오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여기 제주도 분 없어요? 그거 다 알 텐데 제주도 사람들은. 설문대할망이 말이죠.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치마에다가 흙을 퍼다가 날라요. 흙을 퍼다가. 근데 흙을 퍼다 날르는데 치마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구멍으로 자꾸 흙이 조금씩 새요. 그 조금씩 샌 흙들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런 높은 봉글봉글 산들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치마에 받아서 갖다 부은 곳이 바로 한라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 선문대할망의 모습에서 우리는 제주도를 만든 어떤 창조신의 모습, 창조 여신의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말이죠, 선문대할망의 다른 이야기에 보면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점인데, 아주 흥미로운 점이에요. 그럼 뭔가 하면, 선문대할망이 어느 날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옷을 한 벌만 만들어주면 내가 제주도에서 저
무태까지, 본토까지 길을 놔주겠다. 제주도 사람들이 무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풍랑도 세고. 선문대 할망이 그거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뭐 만들어주겠다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열심히 옷감을 모았죠. 근데 선문대 할망은 몸집이 얼마나입니까? 엄청 크죠. 그러니 이쯤 옷감 얼마 모아가지고 이게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양말 하나도 만들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았는데 선문대 할망의 옷을 만들려면 명주가 100필이 필요해. 근데 아무리 모아도 한 필이 모자라요. 늘 우리나라 옛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한 필이 모자랍니다. 결국 그래서 선문대 할망의 옷을 만드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문대 할망이 제주도에서 무태까지 길을 닦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조천이라고 있습니다. 조천면.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무태 가까운 쪽. 그 조천면에 가면 섬이 이렇게 있으면 쭉 이렇게 조금 나온 부분이 있어요. 나온 부분이. 바로 이게 이제 본토하고 연결하려고 했던 그 길인데 이게 선문대 할망이 만들다가 그런 길이라는 거죠. 다리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제주도를 만들 한라산과 오름들을 만들던 선문대 할망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실패한 거 아닙니까? 뭘 만들려다가 실패한 거죠. 아니, 창조 여신이 만들다가 실패를 하다니. 이건 창조 여신의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선문대 할망의 모습에는 이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선문대 할망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또 이야기해 보면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한라산 꼭대기에도 백록담이라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죠.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죠. 그 외에도 이 오름들에도 그런 이제 이게 화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물이 고여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물장월이라고 제주도 말을 하는데 이 선문대 할망이 자기가 얼마나 몸집이 큰지를 자랑하고 뻐기면서 내가 이렇게 큰데 이런 물에 들어가도 절대로 빠지지 않아 하고 그냥 있는 물마다 다 들어가 보다가 제주도에 이 물장오리라는 깊은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허망하죠. 아니, 세상을 만든, 좀 좁게 얘기하면 제주도를 만든 창조 여신이 자기가 만든 세계에 빠져 죽다니 이게 있을 법한 소리입니까? 이게 뭔가 좀 곡절이 있죠. 여기에는 분명히 곡절이 있습니다. 선문대 할망이 이렇게 실패하고 자기가 만든 세계에 빠져 죽었다는 이 제주도 이야기에는 뭔가 분명히 곡절이 있어요. 왜 선문대 할망은 물장오리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의문을 풀려면 또 다른 하나의 전설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전설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전설이에요. 왜냐하면 평양에 전승되고 있는 전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전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평양의 전설이 남한에도 알려져가지고 비로소 알려진 전설인데 그 평양에 가면 구빈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구빈마을. 이 마을이 왜 구빈마을이 됐는가? 그 내력을 이제 풀이한 전설인데 그런 겁니다. 옛날에 마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고는 마고족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단군이 있어요. 이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근데 그 단군은 단군족의 족장이에요. 근데 마고와 단군족 두 부족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근데 저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고가 패합니다. 마고가 패해요. 그래서 마고는 마고성을 버리고 자기가 다스리던 마고성을 버리고 자기 부하 장수 9명만 데리고 마고성을 빠져나가요. 도망칩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도대체 마고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단군에게 복속당한 우리 백성들은 잘 살까? 뭐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몰래 와서 마고성을 내려다봅니다. 마고성을. 아니 그런데 마고성을 내려다봤더니 그야말로 단군족에게 아주 그냥 핍박을 당하고 있을 것 같았은 자기 부족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군과 단군의 부족들이 너무 덕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고족을 그냥 감싸 안아서 자기 민족처럼 감싸 안아서 다독거려주면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단군이라는 족장의 덕화가 널리 미친 거죠. 그걸 보고 마고가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졌다. 굴복을 하는 거죠. 전쟁에서 패했지만 마음으로는 굴복이 안 됐는데 이제는 마음으로도 굴복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단군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마고성으로 갑니다. 마고성으로 가는 길에 고개가 하나 있어요. 이 고개를 넘어서 지금 현재 구빈마을이 있는 그 곳에 가서 투항을 해요. 근데 그 구빈마을이라는 곳은 바로 단군이 그 마고의 9장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그 투항한 9장수들을 아주 환영하면서 맞이해 주죠. 그래서 9명의 손님, 이 빈자가 손님 빈자예요. 9명의 손님을 맞이한 마을이라고 해서 그 마을 이름이 구빈마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고가 이 구빈마을에 오기 위해서 넘던 이 고개 이름이 우리가 어디에서 오신다라고 할 때 왕림해 주신다라고 하죠. 왕림. 그래서 이 고개 이름이 왕림고개입니다. 나중에 평양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자, 이 얘기는 지금 했던 이 선문대할망 노고할미 얘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양자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마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마고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마고라는 인물이. 마고하고 노고, 서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름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말이죠. 제주도에 표해록이라는 조선시대 문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바다에 표류를 했다가 이제 구출되어서 다시 이제 무트로 돌아오는 과정을 쓴 일기인데 그때 제주도 사람들하고 배를 타고 제주도 가까이 오는데 풍랑이니까 제주도 배에 탔던 제주도 사람들이 한라산을 보면서 빌드라는 거예요. 뭐라고 비는가 하면 선마고요, 선마고요, 우리를 제발 구해 주십시오. 선마고요, 선마고요. 선마고. 아마도 이 표해록을 쓴 장한철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한자로 표기를 하면서 선마고가 됐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선문대할망의 이름을 선마고라고 한 거예요. 선마고.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고가 이 선문대할망하고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선문대할망이 바로 마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에 가면 노고할미, 서구할미 얘기도 많지만 마고할미가 쌓았다는 성이 전국에 다 있어요. 아까 노고할미도 성을 쌓았다고 그랬죠? 네. 마고할미도 성을 쌓았어요. 결국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마고와 노고, 서구, 선문대할망이 결국은 같은 여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그 여신의 본체는, 본 모습은 세계를 만든 창조 여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 여신이,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창조 여신이 사회 형태가 점점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 변하면서 창조 여신의 자리를, 그죠? 여신이 아니라 남신이 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주신화에서 아부카 허허가 그야말로 천신, 하느님이었다가 창조신이었다가 아부카 은둘이라는 남신으로 변형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주도의 선문대할망을 제주도의 창조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 신화, 그러니까 제주도의 무속신화를 보면 제주도를 만든, 세계를 만든 창조신의 이름은 뭔가 하면 천지왕이에요. 천지왕. 세계를 만든 창조신이 천지왕입니다.
천지왕의 아들 소벼랑 대벼랑이 아버지와 더불어 세계를 만들어요. 천지왕은 뭐 다른 말로는 옥황상제라고도 해요.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옥황상제라고 불리죠. 옥황상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천지왕은 당연히 남신이죠. 남신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문대할망이 자기의 그 신으로서의 위치, 창조신으로의 위치를 천지왕에게 양보를, 그야말로 빼앗긴 거죠. 바로 이런 말하자면 사회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서 여신의 위치가 남신의 위치로 대체되는, 교체되는 과정들이 신화의 역사에 벌어집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에서 창조 여신이 점점 이렇게 쭈그러들고 축소돼가지고 부찰시라는 작은 민족의 시저신이 되었던 것처럼 마고도 지금 점점 쭈그러들어서 창조 여신이었다가 쭈그러들어서 지금 마고족이라는 한 부족의 족장의 위치로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군에게마저 패하는 거죠. 그래서 당군에게 복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제주도의 선문대할망이 물장오리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웅녀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에벤키족의 시조 신화에서 당군 신화의 웅녀, 그 다음에 곰나루의 그야말로 웅녀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곰나루의 웅녀가 어떤 결과에 이르렀죠? 자살했죠. 마찬가지로 마고라는 여신 역시 선문대활망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의 창조 여신이었다가 점점 축소돼서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고 선문대할망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한라산의 물량우리에 빠져서 죽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여신의 모습으로 전환이 된 거죠. 바로 이런 마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신의 위치가 그야말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식의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은 달리 말하면 여신의 소외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문학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구비라는 말을 써요.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구비문학, 구전문학을 구비문학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구비라는 말이 말로 된 비석이란 뜻이에요. 말로 된 비석. 왜 말을 비석이라고 하는가? 비석에 글자를 새겨놓으면 오랫동안 보존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전하는 이런 이야기도 그 비석처럼 어떤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아버지에게서 손자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의 손자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고의 이야기 속에는 그 오래된 창조 여신의 소의 역사가 말의 비석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봅시다. 아까 서구할미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근데 서구할미의 모습은 위에 있는 노고할미, 설문대왕은 다르게 아주 악한 모습이죠. 그죠?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왜 이런 서구할미의 형상들이, 서구할미도 사실은 설문대할망이나 노고할미와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서구할미는 그렇게 사나운 여신의 형상으로 변화됐을까? 바로 거기에 마고할미가 마귀할몸으로 변한 내력이 숨어 있는 거죠. 결국은 여신의 역사에서 여신이 사회적으로 막 소외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신의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붙은 거예요. 아이들을 홀리고 남자를 홀리고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서구할미가 어떻게 말하자면 재치가 된다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하면 이 삼척에 있는 최모라는 대단한 효자가 있어요. 아무도 서구할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해코지를 하는데 이 최효자가 나가서 내가 서구할미를 한번 다스려보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서구 할미의 머리에다가 뜸을 떠요. 쑥뜸을. 그랬더니 서구 할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만 효자가 나를 다스리러 왔으니 내가 항복하겠다. 그리고 죽어요. 죽어서 서구암이라는 바위로 변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은 이 서구 할미가 효자한테 굴복한 거죠. 힘센 사람한테도 굴복 안 하던 효자한테 굴복한 거죠. 이 얘기는 효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에 아주 강조되던 그런 육아적인 어떤 이념들,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여신을, 악한 여신을 굴복시켰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서구 할미의 모습에서 결국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마고라는 창조 여신이 소외된 그 마지막 지점에 그야말로 변형된 마고의 얼굴, 부정적인 형태로 변형된 마고의 얼굴,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도망가는 그런 마고의 얼굴에까지 사실은 이르렀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서구 할미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되살려야 될 여신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서구 할미? 아니죠. 그렇죠? 물장어리에 빠져 죽은 설문대 할망? 그것도 아니지요. 세계를 창조하던 그 여신의 모습.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렇게 변형된 마귀 할머니 형태로 변형된 그 할머니의 모습은 뭔가 정복되고 왜곡된 자연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흔히 여신은 자연 자체에 비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회복하고 되살려야 할 것은 마귀 할멈의 모습이 아니고 자연 자체의 모습인 마고 할미의 형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